안녕하세요. 한라초 2학년 고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자연유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만장굴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화초등학교 6학년 강재권입니다. 만장굴에 다녀왔는데 정말 시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장굴 강추합니다. 세계자연유산 만장굴을 소개합니다. 만장굴은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용암 동굴입니다. 검은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이곳까지 흐르면서 동굴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만장굴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데요. 그 길이는 무려 7.4km, 어마어마하죠. 만장굴은 사람들이 탐방할 수 있는 구간은 1km이고요. 다른 구간은 보호를 위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구간을 다녀왔습니다. 만장굴 내부의 온도가 궁금하시죠? 내부의 온도는 자동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약 13.6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굴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고 하는데요. 겨울에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가면 참 포근하겠네요. 제가 겨울에도 꼭 다녀와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동굴 관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굴의 천장을 잘 살펴보세요. 높은 곳과 좁고 낮은 곳이 있는데요. 용암 종류는 좁고 낮은 곳에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천장을 자세히 보시면 고드름같이 생기고 상어이빨같이 생기기도 하는 뾰족하게 생긴 용암 종류가 있는데요. 용암 종류는 동굴을 만든 뜨거운 용암이 천장을 지나갈 때 천장의 돌이 녹아내리면서 굳어진 형태를 말합니다. 동굴의 벽을 잘 살펴보세요. 물건을 올려놓아도 좋을 듯한 곳이 보이는데요. 동굴 벽면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용암 선반입니다. 용암 선반은 동굴 속을 흐르던 용암의 양이 줄어들면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용암 선반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용암이 여러 차례 흘렸다는 점과 용암의 양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다란 돌기둥 용암 석주를 소개합니다. 용암 석주는 커다란 돌기둥인데요. 천장에서 흐르던 용암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금방 굳어버리는데요. 떨어지면 곱고 떨어지면 굳어지기를 계속 반복하여 돌기둥이 되었답니다. 부종유와 꼬마 탐험대를 알아봅시다. 부종유 선생님은 김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1946년에서 47년까지 김년 초등학생들과 함께 만장굴을 탐험하신 분입니다. 그 분들의 노력으로 현재 만장굴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되었다고 합니다. 만장굴을 갈 때 부종유 선생님과 꼬마 탐험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라초 2학년 현민서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자연유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초등학교 4학년 고사연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야생생물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돌매화나무입니다. 돌매화나무의 모습입니다. 나무의 키가 약 5cm의 정도로 아주 작은 나무인데요. 그래서 꼬마나무라고도 불립니다. 돌매화나무는 기온이 낮은 곳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베리아와 같이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나무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라산에 살고 있고요. 백록담 근처에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매화나무의 가장 큰 위협은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현재보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정도만 상승해도 돌매화나무는 살 수 없다고 해요.
돌메아 나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온난화는 바닷물의 온도를 높이고 뜨거운 바닷물은 빙하를 녹이게 되죠. 빙하가 녹으면 현재 바닷물의 높이도 올라가게 되는데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면 제주도의 해안가가 바닷물에 잠기게 된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닷물에 잠기다니 끔찍해요. 상상도 하기 싫죠? 그렇다면 한라산 백록담에 자라고 있는 돌메아 나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에너지 절약입니다. 전기를 아껴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등등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많네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실천해 주실 거죠? 둘째는 제주 고사리삼입니다. 제주 고사리삼의 모습입니다. 제주 고사리삼은 고사리 종류인데요. 전 세계에 제주도에만 살고 있는 고사리입니다. 특히 제주 고사리삼은 곶자 아래서만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사리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주 고사리삼은 곶자왈의 습지 근처에 모여 살고 있는데요. 곶자왈이 파괴되거나 습지가 훼손되면 제주 고사리삼은 살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주 고사리삼이 사라지면 식물 한 개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주 고사리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곶자왈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두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두점박이 사슴벌레의 모습입니다. 두점박이 사슴벌레는 제주도에서만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참나무가 있는 숲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두점박이 사슴벌레는 원래 아주 많았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아서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인데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라초 2학년 현민서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자연유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초 4학년 고채원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을 가보았나요? 저는 가보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문오름을 탐방하면서 느꼈던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거문오름은 세계자연유산 지역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이란 전 인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유산을 말하는데요. 제주도는 2007년 한라산, 거문오름, 용왕동굴계, 성산일출봉을 세계자연유산 지역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거문오름은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사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야 탐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예약을 하고 탐방을 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어린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해 분화구 탐방로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오름이 많다는 거 다 아시나요? 36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문오름도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오름은 화산이 폭발하여 만들어진 작은 산을 말해요. 오름은 작은 산이지만 오름에는 분화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분화구는 오목하게 파인 곳인데요. 화산이 분출했던 중심 장소입니다. 거문오름의 분화구는 굉장히 크고 넓었습니다. 분화구는 화산이 폭발했던 장소라 호기심이 많이 생겼고요. 과거에 이곳에서 화산이 폭발하였다는 사실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분화구 탐방로를 걸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곶자왈인데요. 곶자왈이란 돌무더기가 위에
나무들이 자라 큰 숲을 이룬 곳을 말합니다. 돌무더기도 많았고요. 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로 자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흙이 없어서 바위 위에서 자란다고 하네요. 검은 오름은 분화구는 매우 시원했습니다. 나무가 많고 그늘이 많아서 시원한 줄 알았더니 돌 틈 사이로 바람이 불면서 에어컨처럼 시원한 공기가 나왔어요. 시원하고 점점 추워지기까지 했는데요. 바로 풍열이라는 곳이 시원한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풍열은 지하에서 시원한 바람이 솟아오르는 바위 틈을 말하는데요. 검은 오름에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온도를 측정했는데요. 무려 11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여름 기온이 30도를 넘고 있었는데 11도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풍열이 있는 이유는 바로 검은 오름 땅속에 있는 동굴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검은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땅속을 흐르면서 용암 동굴을 만들었는데요. 용암 동굴의 천정이 무너지면서 동굴 속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쏟아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만장굴에도 갔었는데요. 동굴 속의 온도가 13도였어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제주도의 자연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자연이 매우 아름답다는 말이 실감났으며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라초 2학년 현민서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자연유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반딧불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라초 4학년 고호성입니다. 여러분 반딧불이 아시죠? 그러면 본 적 있나요? 저는 할아버지 집에서 반딧불이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반딧불이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것만큼 말씀드릴게요. 밤이 되면 몸에서 빛이 내어 반딧불이라고 부릅니다. 반딧불이는 딱정벌레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몸 길이는 1.5cm입니다. 알에서 애벌레와 번데기를 지난 성충이 되는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이죠. 곤충의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는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반딧불이는 어떻게 빛을 낼까요? 궁금하죠?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것은 몸속에 루시페린이라는 발광물질 때문이며 산소와 만나 산화하며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해 아름다운 연두색 빛을 발합합니다. 반딧불이는 어느 곳에 살고 있을까요? 반딧불이는 물이 있는 곳에 살지만 물 밖에서도 살 수 있는 곤충이며 주로 서늘하고 습한 지역을 좋아합니다. 또한 숲이 발달되어 있고 비행이 적합한 탁 트인 공간을 선호합니다. 주변에는 밝은 불빛이 없어야 하고 조용한 곳, 그리고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반딧불이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반딧불이가 좋아하는 먹이는 달팽이, 육상고둥, 지렁이, 죽은 곤충의 사체 등을 주로 먹습니다.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딧불이는 배끝의 발광세포에 있는 화학물질이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서 빛을 냅니다. 짝짓기 시기가 되면 암수가 번갈아 빛을 발하는데 수컷이 빛을 내며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물을 때 암컷이 불빛을 통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반딧불이의 빛이 뜨겁지 않은 이유는 전구나 형광 등의 경우 전기 에너지의 10% 정도만 가시광선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가 되지만 반딧불이의 경우 생물 에너지가 90%가 가시광선으로 바뀌어 열이 거의 없는 차가운 빛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반딧불이는
예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곤충으로서 개똥벌레라고도 부르며 몸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곤충입니다. 반딧불이는 청정한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곤충으로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는 곤충입니다. 국내에 있는 반딧불이는 현재 7에서 8종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주로 관찰되는 반딧불이는 우문산 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늪반딧불이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우문산 반딧불이의 특징은 경상북도 청동군 우문산에서 처음 보고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크기는 10mm 정도입니다. 생활사 전부를 육상에서 보내는 육상종으로 유충기는 땅속에서 지내고 성충은 야행성이며 강한 전멸성과 발광을 하며 0.5초간 빛을 냅니다. 우문산 반딧불이는 5월 하순경부터 7월 초까지 출현하며 주로 계곡이나 하천 주변의 습한 지역에서 서식하고 달팽이, 육상고 등을 서식합니다. 암컷은 쏙날개가 퇴화되어 비행이 어렵고 수컷만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암수를 구분합니다. 또 다른 차이는 빛이 내는 발광마디의 수는 암컷은 1마디이고 수컷은 2마디입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반딧불이는 우문산 반딧불이와 늪반딧불이가 있는데요. 주로 숲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반딧불이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곤충인데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한사초 2학년 고우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자연유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해녀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초등학교 4학년 김보민입니다. 여러분, 해녀를 아세요? 해녀는 2016년 세계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해녀는 잡녀 또는 좀녀라고 부릅니다. 해녀는 기계 장치 없이 맨몸과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의한 호흡 조절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물질을 들어보셨나요? 해녀들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물질이라 하는데요. 바닥에서 물질 햄쪄, 물질 헐어 감수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바다에도 밭이 있대요. 해녀들이 물질하는 장소를 바다밭이라고 하는데요. 바다에 있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소라가 많이 사는 소라밭, 성게가 많이 사는 성게밭, 미역이 많이 사는 미역밭. 숨비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해녀들이 잠수한 후에 물 위로 나와 숨을 고를 때 내는 소리로 마치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인데요. 이것은 약 1분에서 2분가량 잠수하여 생긴 물속의 이산화탄소를 한꺼번에 내뿜고 산소를 들여 마시는 과정에서 호이 호이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랍니다. 해녀들은 숨비 소리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신선한 공기를 몸 안으로 받아들여 짧은 휴식으로도 물질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물속에서 몇 초 동안 잠수를 할 수 있나요? 1분에서 2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해녀들의 복장이 특이하죠? 해녀의 재래 작업복은 물옷이라 하는데 하의에 해당하는 물소중이와 상의에 해당하는 물적삼,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물속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970년대 초부터 머리 촛불 속칭 고무옷이라고 하는 잠수복이 들어와 장시간의 작업과 능률 향상에 따른 소득 증대로 고무옷은 급속도로 보급되었습니다. 고무옷을 입은 해녀 할머니 모습입니다. 물질 도구도 궁금하시죠? 물질 도구로는 물안경, 태왁, 망사리, 빛창, 까꾸리 등이 있습니다. 물안경은 20세기에 들어서서 보급되었으며 태왁은 부럭을 이용한 작업 도구로서 해녀들이 그 위에 가슴을 얹고 작업장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고요. 태화계는 망사리가 부착되어 있어 칙칙한 해산물을 넣어두는 곳입니다. 비창은 전복을 떼어내는 데 쓰이는 철제 도구이며 까꾸리는 바위 틈에 해산물을 채취할 때나 물속에서 돌멩이를 뒤집을 때, 물밑을 헤치고 다닐 때, 바위를 걸고 몸을 앞으로 당길 때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 도구입니다. 해녀들의 쉼터, 불턱. 불턱은 해녀들의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며 작업 중 휴식하는 장소입니다. 둥글게 돌담을 에워싼 형태로 가운데 불을 피워 몸을 덮었다고 하고요. 이곳에서 물질을 대한 지식, 물질 요령, 바다 밖의 위치 파악 등 물질 작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전수하고 습득하며 해녀 간 상호협조를 재확인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답니다. 주요 채취 해산물은 미역, 톳, 우뭇가사리, 모자반, 소라, 전복, 우분자기, 해삼, 성게, 보말, 문어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라초 2학년 고우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자연유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세계자연유산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화초등학교 4학년 송경재입니다. 영천동굴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천동굴은 2005년 전신주 공사 도중 우연히 발견이 되었고 안에는 800m가량의 바다와 연결된 호수가 있습니다. 안에는 눈이 퇴화되고 피부색이 없어진 장님물고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동굴 속 생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동굴 속 생물들은 박쥐를 비롯하여 꼽둥이, 쥐, 진해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삼방산을 소개하겠습니다. 삼방산은 산에 방처럼 생긴 동굴이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요. 삼방산은 꿀처럼 잘 흘러가지 않는 용암이 분화구로부터 서서히 흘러가 만들어진 종 모양의 용암동입니다. 주성절리는 뜨거운 용암이 흐를 때 부피가 수축하면서 만들어진 기둥 모양의 절리를 말합니다. 6에서 오각형의 형태가 많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섬은 수온이 높아 동해에서나 볼 수 없는 서해에서도 볼 수 없는 열대 요정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귀포 앞바다는 해양생물의 종류도 많고 경관이 뛰어나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성권 보존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결합시킨 지역을 말합니다.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지정지역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영천, 효돈천, 문섬, 범섬, 섬섬 일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라초 2학년 고우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자연유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노루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라초등학교 6학년 성재훈입니다. 여러분, 노루를 본 적 있죠? 만약 본 적이 없다면 노루 생태공원으로 가면 노루를 볼 수 있답니다. 제가 노루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요. 아는 만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루는 어느 곳에 살까요? 낮은 산이나 고릉지대, 숲, 풀밭에서 살고요. 노루 가족끼리 작은 무리를 지어 나무의 순이나 열매를 따 먹으며 살아갑니다. 노루의 뿔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김새가 사슴과 비슷하나 수컷에만 짧은 뿔이 있습니다. 노래의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는 방법은 뿔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노래의 뿔은 짧은데요. 자세히 보면 뿔 가지가 3개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뿔은 겨울에 빠지고 이듬해 봄에 생긴다고 하네요. 노루는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노루의 색을 관찰해보면 노루의 여름털은 어두운 갈색이고 겨울털은 노란 검은색입니다. 여름과 겨울 색깔이 서로 다르답니다. 노루의 엉덩이도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노루의 엉덩이에는 흰 얼룩 반점이 있는데요. 이것이 노루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루 관찰 시 엉덩이의 흰 점을 꼭 확인하세요. 노루는 어떻게 번식할까요? 노루는 4, 5월경에 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새끼는 낳은 지 1시간이 되면 걸어 다닐 수 있고 2, 3일이 지나면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적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적이 보이지 않으면 먼 곳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어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노루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노루는 위험할 때 쾅쾅 짖어요. 개가 짖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데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소리라고 합니다. 검은 오름에서 노루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개가 짖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처음 소리를 들을 땐 살짝 무섭습니다. 여러분, 노루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노루가 놀라는 소리입니다. 노루와 고라니를 구분하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노루와 고라니에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노루는 수컷 노루가 뿔을 가지고 있고요. 뿔은 3갈래입니다. 귀가 큰 편이고요. 엉덩이에 흰 반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고라니는 수컷이 송곳니를 가지고 있으며 뿔이 없습니다. 제주도에는 고라니를 볼 수 없고요. 제주도에는 노루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노루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바람에 농민들이 노루를 포획하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줄어들고 마는데요. 우리가 노루를 공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좋은 의견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라초 2학년 현민서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자연유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성산일출봉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라초 4학년 송채연입니다. 여러분, 오름에 많이 가보셨죠? 제주도에는 약 360여 개의 오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성산일출봉도 오름 중에 한 곳입니다. 제주도의 대부분 오름들은 땅 위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만들어졌는데요. 성산일출봉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만들어진 오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산일출봉으로 떠나볼까요? 성산일출봉은 바다에서 화산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화산이랍니다. 이곳은 약 5,000년 전에는 바다였는데 얕은 바다 밑에 있던 마그마가 분출하여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공중으로 화산 분출물이 분출되는데요. 화산재, 화산자갈, 화산탄 등이 공중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이러한 화산 분출물들이 주변에 쌓이면서 화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산이 완전히 굳혀지기 전 파도와 비, 바람에 의해 오랜 시간 깎이고 침식되어 지금과 같은 성산일출봉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측에 있는 돌기둥을 보세요. 등경돌이라고 부르는데요. 등잔불을 올려놓은 등장대와 같은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비슷한가요? 이 등경돌은 제주를 만들었다는 설문대 할망의 전설이 깃든 바위랍니다. 제주의 여신인 설문대 할망이 제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흙과 돌을 치마에 담아 나르다가 밤이 되면 해진 치마를 깁는데 등잔불 높이가 낮아서 바위를 하나 더 얹었다고 하는데 이 바위를 등경돌이라고 합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성산일출봉에 오를 때에는 등경돌에 4번 절을 올리면서 마을의 무사한 영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여행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의 행복과 무사한 영을 기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분화구입니다. 이곳이 마치 넓은 운동장처럼 느껴지죠? 이곳은 화산이 분출했던 장소입니다.
이곳을 분화구라고 한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분화구에 감귤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지고요. 소나마를 풀어놓아 길렀다고도 해요. 여러분, 성산일출봉 어떠셨나요? 올라갈 때 힘들었지만 경치를 보니 피로가 싹 풀렸죠? 성산일출봉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인데요. 조선시대 제주의 아름다운 곳을 기록한 자료에 성산일출봉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성산일출봉은 세계자연유산이고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성산일출봉을 잘 보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라초 2학년 현민서입니다. 여러분, 세계자연유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팔색조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초등학교 4학년 이채영입니다. 저는 새를 관찰하는 방법과 팔색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는 깃털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새의 깃털이 상상되시죠? 새들은 전 세계에 약 9,700여 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죠? 새를 관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새가 큰지 작은지 우선 구분하세요. 작은 새인 참새와 큰 새인 까치를 구분하는 정도로 하세요. 둘째, 몸이 통통한지 날씬한지 알아보세요. 통통한 콩새와 날씬한 할미새가 있어요. 새의 부리를 관찰하세요. 망원경이 필요하겠죠. 방울새는 뿌리가 짧은 새, 마른 모처럼 긴 부리는 딱따구리예요. 새가 앉아있는 모습도 중요해요. 머리를 숙이는 할미새, 머리를 세운 딱새가 있지요. 꼬리의 길이도 확인해주세요. 제비의 꼬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계절마다 새들이 달라요. 여름철새는 우리나라 봄에 날아와 여름에 번식하는 새이고요. 노랑할미새, 소쩍새, 부엉이가 여름철새입니다. 겨울철새는 겨울철에 날아와 머무는 새인데요. 검독수림에 말똥가리가 있어요. 나그네새는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고 이동하는 새이고요. 노랑탁새가 있어요. 텃새는 산시다쳐 볼 수 있는 새인데요. 까마귀, 참새, 비둘기, 큰 오색 딱따구리, 박새 등 많아요. 새들의 소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첫째, 다들 모여 빨리 이동해 소리가 있고요. 둘째, 야호 먹이를 찾았어 라는 소리도 있답니다. 셋째, 적들이 나타났다 빨리 피해 라는 소리도 있고요. 넷째, I love you 사랑의 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새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새들은 벌레들을 골고루 없애주기도 하고 식물들의 열매를 먹고 멀리 전파하여 새로운 숲을 만들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랍니다. 팔색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팔색조는 중국 남동부, 대만, 일본, 한국에서 번식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새입니다. 국내에서는 남북 도서지방 및 남북 내륙에서 드물게 번식하고 매우 드물게 중부 내륙에서 번식하는 여름철새입니다. 수목이 울창한 숲을 좋아하고요. 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둥지는 인적 없는 어두운 계곡의 바위 틈에 나뭇가지와 이끼를 이용해 만든다고 합니다. 6월 초중순경에 알을 4개에서 5개 낳으며 13일에서 14일간 암을 품어요. 새끼가 부화하며 어미는 교대로 지렁이와 곤충을 물어다가 먹인다고 합니다. 팔색조의 특징은 몸에 비해 머리가 크고 꼬리가 짧아요. 머리는 젓갈색이며 가는 검은 머리 중앙선이 있고요. 눈은 검은색이며 눈썹은 황백색입니다. 몸 윗면은 농청색이며 허리는 밝은 남색입니다. 날갯짓은 검은색이며 기부에 흠 반점이 있어요. 가슴과 옆구리는 엷은 노란색이며 배 중앙에서 아래 꼬리까지 붉은색이죠. 젓갈색, 검은색, 황백색, 농청색, 남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 8가지 색 맞죠? 그래서 팔색조라 합니다. 팔색조는 천연기념물 204호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여러분, 팔색조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라초 2학년 고우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자연유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곧자왈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라초등학교 4학년 현지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곧자왈입니다. 곧자왈, 처음 들어보는 곳인가요? 곧자왈은 제주도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제가 검은오름 곧자왈을 갔다 와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돌무더기가 많아요. 온통 돌무더기들이에요. 큰 돌, 작은 돌들이 쌓여 있고요. 돌 위에는 이끼들이 자라고 있어서 정말 예쁘기도 했어요. 돌무더기는 바로 용암인데요. 혹시 용암이라는 거 아세요? 화산이 폭발할 때 흘러나오는 용암. TV에서 보았던 붉은색 용암.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하에서 솟아난 물질이랍니다.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온도가 무려 1300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금방 식으면서 굳어져 돌이 된다고 하네요. 현무암도 용암인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는 온통 현무암 천국이랍니다. 동네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럼 현무암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구멍이 숭숭 까만색, 회색, 붉은색들이 있습니다. 그럼 돌무더기 위에는 무엇이 자라는지 알아볼까요? 이끼와 고사리가 자라요. 이유는 습기가 많아서예요. 왜 습기가 많을까요? 바로 지하에 동굴이 있어서 습기가 많은 거래요. 나무들도 자라는데 돌 위에서 자라나요? 왜 흙도 아니고 돌 위에서 자라나고요? 곧자왈에 가봤는데 흙이 별로 없어요. 이유는 용암이 흘렀으니까요. 돌무더기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흙이 되는데 이런 작용을 풍화작용이라고 해요. 돌무더기는 아주 오랜 시간 곧자왈의 특징을 정리할게요. 우선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흐르고 용암은 돌이 되고 돌 위에 이끼, 고사리, 나무들이 자라는 곳. 이러한 곳을 곧자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곧자왈이 우리나라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도에만 있지요. 곧자왈이 중요한 점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일단 울창한 숲을 만들어주고요. 새들의 보금자리이고 좋은 공기를 주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바로 지하수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